안녕하세요. 올인원 업무 플랫폼 다오피스입니다. 총무팀을 위한 다오피스. 오늘은 다오피스 웍스를 활용하여 회사의 여러 자산 중에서도 업무용 차량을 임직원에게 대여하는 앱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웍스 메뉴로 이동하여 좌측 상단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처음부터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부터 만들기를 통해 앱을 생성한 경우 입력화면 관리 메뉴로 곧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어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앱을 통해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고 어떤 컴포넌트를 이용할 것인지 미리 정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만들 앱은 업무용 차량 대여 앱이므로 차량 정보, 사용자 정보, 대여 일정 영역으로 나누어 입력화면으로 받을 항목과 컴포넌트를 정리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앱을 만들어 보시려면 지금 보이는 화면을 캡처하신 후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입력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으로 입력된 컴포넌트는 삭제하고 디자인 컴포넌트의 라벨과 칼럼, 라인을 입력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입력받을 정보의 레이아웃을 구성합니다. 컴포넌트 우측의 복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동일한 컴포넌트를 복제하여 빠르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세팅했으니 조금 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입력화면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방금 추가한 컴포넌트 중에 몇 가지만 속성값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록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등록일은 등록일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앱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시점에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용자는 등록자 컴포넌트를 이용했으며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등록한 사람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소속 부서는 부서 선택 컴포넌트를 이용했으며 등록자의 부서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 차량 항목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4대를 드롭박스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선택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시작일자 시간, 사용 종료일자 시간 항목입니다. 두 항목은 날짜와 시간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생성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차량 대여 일정 전에 알람을 보내는 기능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총 사용 예정 시간은 사용 시작일 시에서 종료일 시까지의 총 시간이 계산되도록 자동 계산 컴포넌트를 이용했습니다. 속성값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식 타입을 입력하는 곳에서 시간 계산이 선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식을 입력하는 칸에 데이트타임1457-데이트타임1370이라고 입력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트타임1457과 데이트타임1370을 코드라고 부르며 사용 시작 일자 시간과 사용 종료 일자 시간 우측 박스 안에 있는 값이 바로 코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이용하면 항목 간의 사칙면 선한 값을 자동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료일 시에서 시작일 시를 뺀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앱의 입력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앱의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화면 메뉴에서 설계한 대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샘플 데이터를 몇 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앱의 기본 정보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고 기본 정보를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메뉴에서는 앱 이름, 운영자, 앱 설명, 앱 아이콘 등의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내용을 저장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웍스 홈 화면에서 앱의 아이콘과 이름이 노출되며 앱의 홈 화면 상단에서 운영자와 앱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홈에서 프로세스 메뉴로 이동하여 데이터의 상태와 흐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대여 앱의 프로세스는 예약 신청, 예약 확정, 예약 불가, 반납 완료, 예약 취소라는 5개의 상태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입력창에 상태명을 입력하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상태가 추가됩니다. 상태명을 클릭하면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통해 상태명을 구분하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상태의 순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상태명의 모서리 부분 중앙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녹색 점이 나타나고 녹색 점을 클릭 후 드래그하여 다른 상태명으로 연결하면 화살표가 생기면서 상태 변경 버튼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상태를 다음 단계로 변경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이는 버튼명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튼명 외에도 상태를 변경할 권한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할지, 어떤 사람에게 알림을 보낼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태 변경 권한은 운영자인 총무팀에게 모두 부여하고 신청자는 예약을 취소하고 반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알림은 신청자에게 보여지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데이터 목록 화면으로 돌아가 프로세스 관리에서 설정한 것들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정한 대로 프로세스 상태가 잘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홈에서 접근 제어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접근 제어 메뉴에서는 앱을 함께 사용할 공유자를 추가하고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대여 앱은 전사에서 사용하도록 전사 설정을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터 등록 권한은 공유자 전체를 선택하고 수정 권한과 삭제 권한은 등록자와 운영자에게만 부여합니다. 수정에 대한 알림도 등록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앱의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리스트 뷰에서 보이는 데이터 목록 화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목록 화면을 클릭하여 목록 화면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차트 영역 하단에 있는 목록 화면 관리 영역에서는 사용자에게 노출할 컴포넌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앱의 데이터 목록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를 목록 화면에 추가를 클릭하면 원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고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의 이름을 클릭하면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기본 정렬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목으로 지정하여 데이터가 등록되면 상단에 제목이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보이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앱의 홈 화면으로 돌아가면 설정한 대로 목록 화면이 보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하나 선택해 보면 제목으로 지정한 열의 항목이 가장 상단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예약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좌측의 캘린더 뷰를 클릭하여 사용 시작 일자 시간을 선택하고 종료일 토글 메뉴를 활성화한 후에 사용 종료 일자 시간을 선택하여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언제 어떤 차량이 대여 일정이 잡혀 있는지 캘린더에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팀을 위한 다우오피스 웍스를 활용하여 회사의 자산을 임직원에게 대여하는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외에도 회사의 자산을 대여하거나 예약하는 업무는 동일한 방법으로 앱을 만들어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대여 앱은 템플릿을 통해 쉽게 제작하실 수 있으니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템플릿을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해 보세요.